예, 테슬라가 영향력이 크긴 큽니다. 테슬라에 우리 관련주들이 울고 웃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또 테슬라 주가 실적 좋아졌다고 해서 올랐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이제 LFP죠. 리튬 인산철로 이 스탠다드 모델 바꾼다고 해서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 의미들 관련주들 살펴볼게요. 아라FA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준 대표님, 네, 테슬라의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교체하겠다. 네. 그 의미, 그다음에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움직임, 네, 영향 살펴주십시오. 네, 일단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의 이제 CATL이 이제 주도하는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이 전기차 모델 중 이 스탠다드형 보급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교체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인도, 유럽, 중국 등에서는 LFP에 대한 구매 의사가 굉장히 구매 의사가 높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LFP에 대한 이 특징이나 장단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LFP는 배터리 팩 설계를 새롭게 적용해서 배터리 셀에 대한 모듈을 조립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에 대한 내부 공간의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있고요. 일단 LFP 배터리에 대한 이 단점적인 측면에서는 집적도가 낮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저렴하다라는 부분과 안정성이 높은 부분들이 큰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가 LFP에 대한 교체를 이야기한 부분들은 결국은 유럽 진출에 대한 교두보로 이제 활용할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높아야 합니다. 근데 이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나 이제 과충전에서도 이 화재에 대한 이 폭발이나 반응이 적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 가했었을 때에 이 배터리에 대한 화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 삼원계 배터리보다 훨씬 더 장점이다라고 부분들에서 안정적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요. 결국은 이 배터리에 대한 수명 역시 이 120만 킬로미터에 대한 테스트에서도 좋은 수준을 보였다라는 측면이 이 LFP를 좀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내 배터리는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 3원기 배터리 기술 개발을 했는데 주로 GM이나 포드 등 완성차와 이제 손을 잡으면서 3원기 배터리에 대한 기술 성과를 기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테슬라의 LFP 교체에 이 배터리에 대한 발표를 확대로 인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에서도 LFP 기술 개발에 대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LFP 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검토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LFP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은 이 소형과 중형, 대형 등 각 차급별로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사실은 선도업체이고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사실은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을 완전히 판도를 바꿀 정도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국내 업체들도 LFP 일정 부분은 해야겠다. 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리튬 인산철이 싸다. 그다음에 원래는 사실 이쪽이 더 위험한 걸로 화재도 난다고 했는데 지금 NCA, NCM 여기서 화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죠? 다시 LFP 리튬 인산철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기업은 CIS인데요. 정경민 변리사님 어떤 기업인지요? 네, CIS는 2002년 9월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주력으로는 이제 휴대폰, 노트북 등 IT 기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원인 이제 리튬이온 전지, 연료 전지, 태양광 전지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제조 공정용 설비, 전극 제조 설비, 전지 조립 설비들을 이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 LG 화학 등 대기업을 비롯한 이제 국내 전지 업체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해외 전지 업체들입니다.
주요 제품은 2차 전지 전 공정에 해당하는 호터, 롤프레스, 슬리터, 라미네이터 이 등의 이제 2차 전지 전극 제조 공정의 전 공정에 해당하는 컨버터 설비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매출액 비중은 호터 장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주 매출 중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팅 공정에서 기존 열품 방식의 이제 건조 시스템의 틀에서 벗어나 과열 증기를 이용한 건조 방식의 호터를 개발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제조 관련된 얘기라 들어도 사실 무슨 얘기인지 용어들이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어쨌든 테슬라가 LFP 리튬 인산철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CIS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이제 LFP 배터리 가운데서 95%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네. 중국 기업 CATL과 이제 BYD를 중심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CATL로부터 배터리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 이 CATL 등의 전극 제조 장비와 같은 부품을 현재 납품하고 있는 CIS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테슬라는 전기차는 이제 스탠다드, 롱, 퍼포먼스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 이 중 스탠다드는 주행거리가 짧은 대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급형인 걸 다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의 LFP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를 병행해서 사용해 오다가 이번 계기로 이제 모델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모두 바꿀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인데요. 이미 이 스탠다드 모델에 들어가 있는 LFP는 CATL이 공급 중에 있고 이 CATL에 CIS가 부품을 납품 중에 있으니 당연히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전반적으로 모든 제품이 다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은 또 아니고 또 이제 CIS가 공급하는 것은 제조하는 장비 설비다 보니까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CIS가 이제 중국 기업들의 납품을 많이 하니까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군요. CIS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회자가 되는 기업이라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제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이 고차로 된 2차 전지를 말합니다. 에너지 밀도 안전성이 높아서 꿈의 배터리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다들 너무 잘 아시죠?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부각이 되어 왔지만 실제 기술력이 있는지는 의문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CIS 같은 경우에는 이 고체 전해질 생산을 위한 이 자회사 CI 솔리드를 설립을 했고요. 고체 전해질 생산을 위한 부지를 확보를 하였다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이제 공장 설립이 완료가 되면은 생산 라인 제작 설치가 완료될 것이다. 곧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니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CIS는 2017년 국책 과제를 수행한 이후로 꾸준히 대학과 정부 출연원들과 함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 기술 이전을 해오더니 양산 체제에 돌입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IS는 이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생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현재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적용되는 전해액 수준의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지면서 물은 연성으로 인해 입자를 조밀하게 압착할 수 있어서 고용량의 대형 전지 제조에 적합한 소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대기에 노출될 때 수분과 좀 쉽게 반응해서 황화수소가스가 발생하기가 쉽고 이는 이제 전지 성능 저하로 전지 제조 공정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T와 특정 조성 설계로 대기 노출 시에도 황화수소 가스 발생량을 4분의 1 수준으로 차감하는 기술을 작년에 이전을 받아서 이를 이제 곧 양산 체제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 회사인 CIS에 대해서 테슬라 모멘텀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업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재준 대표님, 앞서 이제 중국 쪽으로 CATL에 납품을 많이 하면서 테슬라 뉴스에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거잖아요. 중국 기업이 제일 많습니까? 주로 이제 CIS가 납품하고 있는 관련된 회사들은 어디예요? 네. 일단 국내 배터리 3사에서 이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해외 지역별로 봤었을 때는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이제 네. 중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CIS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랑 이 유럽 시장의 영업 강화 전략으로 인해서 일본 거대 상사인 이 DJK, 호센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조직
조직들과 유기적인 현재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영업 진행으로 수주가 유력한 업체를 세밀히 관리할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그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서 DC 에너지 GmbH라는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 기술 영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쪽 관련해서 현재 긴밀하게 그 특화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 공시에서 봤었을 때 이 반기 보고서 공시를 보면은 네. 이 공급 계약 상대방을 좀 살펴보니까 노스보트랑 얼티움셀즈에서 좀 공급 계약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주 공급 계약을 했는데요. 노스보트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이 자동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얼티움셀즈는 미국인데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공시 상황에서는 잘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봤었을 때는 유럽의 좀 매출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IS 실적이 잡히느냐가 궁금한데요. 실적도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최근에 8월 달에 대구 지역 이 STX 중공업이 갖고 있는 유형 자산을 306억 원의 양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 수주 증가에 따라서 시세 확장으로 이 설비 제작이랑 공장 부지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자회사를 이 솔리드 그 CIS 솔리드를 설립했는데 4월 달에 일부 임대로 해가지고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를 통해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전공정 제조 장비 및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회사를 이번에 인수한 부분들은 뭐냐? 결국은 소재 부분에서까지 확정을 하려는 부분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반기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71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18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1분기만 분기별로 봤었을 때는 매출액이 22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1억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2분기 때 한 690억 원 정도가 매출액이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됐는데 네. 일단 1분기 때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근데 이 보통 이 CIS 같은 경우는 실적 그 기준을 검수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수 기준으로 해서 2분기 때 조금 실적이 많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별 실적을 봤을 때는 분기별 그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요. 450억 원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들은 대구 지역 쪽 그 유형자산 양수에 대한 부분들로 좀 이제 비용이 나갔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주처 수주 현황종을 살펴보면은 캘린더 쪽에서 현재 58건이 있고요. 143억 원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 쪽에서는 101건의 프로젝트가 있고 일단 2,578억 정도의 수주 잔액이 이제 현재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재 수주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뭐냐면은 국내 경쟁사 대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좀 동등한 수준에 있는데 해외 쪽을 봤었을 때 전국 장비 대비했을 때 20% 정도가 좀 저렴한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현재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품별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는 현재 그 캘린더 수출이 520억 원, 내수가 22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슬리터가 수출이 142억 원, 기타가 수출이 한 41억 원, 내수가 한 8억 원 정도 되고요. 지난해 비했을 때 반기 기준으로 캘린더나 슬리터 그리고 기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됐고요. 그 외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재고 자산도 현재 반기말 재고 자산 총액이 820억 원으로 2020년 대비했을 때 38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재고가 이제 현재 출하로 좀 됐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동률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1분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나쁘게 나타났고요. 2분기부터 개선이 나타나면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좋지 않았던 부분과 검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가동률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비기 때문에 발주 현황이나 수주 이런 게 뭐 어떻게 이제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긴 한데 매출이나 실적이 좀 들쭉날쭉한 특별히 이제 1분기가 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요. 여기는 장비 쪽이니까 아무래도 철강 가격 뭐 이런 영향을 좀 받을까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네. 많이 상승을 해서 원가 부담이 좀 늘어났다는 점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기업들은 제조 단가, 생산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CIS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주에 가깝습니다. 근데 네. 보통 이 그러니까요. 소재주의 니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더 있고요. 장비들의 철강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큰 영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이 가격 추이를 봤었을 때도 이 주강 프레임이나 프레스롤, 감속기를 봤었을 때도 이 원자재 가격이 이 추이가 자체가 크게 변동이 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좀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장비업체 CIS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변리사님, 특허 현황도 봐야죠. 네, CIS는 한국에서만 특허가 24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총 8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서 취하된 건이 11건이 있는데 이게 관리 실패에 따른 것인지 어떤 전략적인 행보인 건지 다소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또한 중국 매출이 7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ATL에 이제 제품을 납품하면서 이번에 떠오른 기업인데도 중국에 특허가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은 조금 다소 의문입니다. 중국의 다른 자회사를 설립해서 뭐 특허를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아무런 특허 전략이 없는 것인지 뭐 역시 궁금한 점이 남아 있고요. 후자라면은 다소 안타까운 선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로는 좀 들쭉날쭉 출원이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 특허를 제일 많이 출원했지만 이 11개의 특허는 지금 현재 모두 취하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해가지고 취하된 특허들이고요. 2015년부터 뭐 1개에서 2개 정도 특허 출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의 내용은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전극판, 전해질, 제조 장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특허가 하나 있는데요. 불순물 함량이 감소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특허가 현재 한 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허는 이제 2017년 이제 전고체 관련 국책 과제 성과물로 만들어진 특허고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열 처리 시 불순물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온 전도도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항상 있어 왔는데 비정질화된 이제 상기 출발 물질을 열 처리해서 결정화되는 단계에서 반응기 내에 불활성 가스를 공급하면서 반응기 내에 반응 가스를 외부로 발출하는 환경에서 열 처리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불순물이 좀 검출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왔다.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여서 특허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이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이것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허는 이제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데 가장 주된 목적이 있는데 이 특허의 경우는 독립항이 불활성 가스를 공급하고 반출 과정에서 열 처리 결정화하는 단계를 이제 한정한 제조 방법과 이 제조 방법을 이용해서 제조된 고체 전해질의 권리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타사가 유사하게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침해 입증을 상당히 곤란한 그 제조 방법 특허로 되어 있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전문적인 얘기라 사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자꾸 들어야죠, 뭐 그죠?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CIS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업명이 일단 잘 안 헤어집니다. Creative and Innovative System, CIS입니다. 회사 이름 봐서는 2차 전지 장비 업체인지 이런 기업이 좀 많긴 한데 좋은 이름인데 조금 CIS가 잘 외워지진 않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주가인데 위재준 대표님. 테슬라 얘기 지난번에 나왔을 때 보면 이게 수혜주라고 하는데 그렇다 뭐 오른 것도 없네요. 네. 일단 CIS 주가를 한번 네. 살펴보면 9월 30일 날 네. 오버슈팅을 했는데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했었고 그때는. 네. 기관 매수가 21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후 주가가 그 17,200원에서 19,000원 이하에서 기관은 계속해서 좀 산발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은 매도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계속 눌러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1개월 동안의 누적 수급을 좀 살펴봤었을 때는 현재 외국인이 한 151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한 71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좀 세력들이 뭔가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는 지금 현재 5일선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다시 그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5일선이 깨진다면은 60일선까지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6,500원 선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 흐름들이 나타날 거 있을 것 같은데 22,000원 선을 이제 뚫으려면은 아무래도 자회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소재 쪽이 매출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마켓 주민 테슬라 뉴스 관련해서 2차 전지 장비 업체 CIS를 집중적으로 그래도 꽤 공부하는 시간이 오늘 됐습니다. RFA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